사람들의 어우러짐까지를 고려하신 거네요. 네. 그거 안 하면 단지가 아닌 거죠. 그냥 집단적으로 모여있다 그러고 단지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좀 다양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런 거 이렇게 전부 단위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가 전부 한 덩어리가 쪼개진 거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한 8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또 분위기를 단위를 나눠서 어차피 한꺼번에 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생활하는 공간은 고기니까. 그리고 1400세 되면요. 한 덩어리로 하면 너무 커요. 그렇죠. 그걸 8개로 나누셨군요. 네, 그걸 하기 위해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형태나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높이를 다르게 한다든지. 평균하면 한 12층 정도 되는데 그걸 9층서부터 8층까지 해서 나눠서 이게 높이 차이가 드러나게 만들고. 그냥 보기에도 예쁜데 이게. 근데 저게 좀 근데 다음에 아마 슬라이드 설명을 드리면 그냥 모양 때문에 된 거라기보다 햇빛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모든 아파트가 남향을 선호하는데 그건 우리나라의 특징이잖아요. 해를 많이 받아야 되고. 근데 다 남향을 지으면 옆에가 아까처럼 옆에 있는 아파트가처럼 되니까 이 향을 이렇게 2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동남향, 하나는 서남향. 그럼 둘 다 남쪽을 공유하죠. 오전에는 이쪽이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걸 또 높이를 이렇게 다르게 해서 그랬더니 이제 이 통과는 됐는데 교수님들이 자문위원들이 야 여기 가운데 여기 겨울에 눈이 녹냐 이쪽이 남향이면 이렇게 높은데 그늘져가지고. 근데 요즘 같으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컴퓨터를 한번 돌리면 다 나와요. 이 컴퓨터 없던 시대에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해 고도 이런 거를 다 되는 그런 이 통계가 있거든요. 그거를 구해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작도를 한 거예요. 이거를 그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동지 때는 해가 고도가 어떻게 돼서 햇빛이 어떻게 든다. 그러니까 최소한 공지 때 낮에 2시간 이상은 햇빛이 들어오게 여기 해야 그 눈이 녹는다. 그걸 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금 학생들이 보면 웃어요. 웃는 건데 이런 걸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겠네요. 근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그게 없을 때예요. 지금은 이거 다 컴퓨터로 작도해서 다 내야 돼요. 뭐 그런 거가 지금 그 형태를 만들면서 했던 이제 그런 에피소드고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차가 잘 배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이카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차가 자기 집에서 보여야 돼요. 네? 지하로 들어가면 안 돼요? 지하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멀 떨어져 있어도 안 돼요. 차가 자기 아파트 단지 집에서 보여야 전부 다들 좋아. 아니 처음이니까 처음이라 그랬었죠. 요즘은 다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좀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가장 차를 근거리에 두는데 대신 차를 내려서 바로 집으로 안 들어가기, 꼭 걸어서 들어가기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에서 어디 학교를 가든 뭐 경로당을 가든 또 직장에 나가든 사람들이 다르게 길을 택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길을 이렇게 선택하게 만드는가. 그게 매일 일상인데요. 매일 일상을 어떻게든지 좀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이 자기대로 하도록. 그게 이제 제가 그래서 굉장히 좀 길이 많고. 그러니까 사통팔달되는 많고, 그런 단지로. 그러고 그 나머지는 다 나무를 녹지가 굉장히 엄청 제가 직접 심었어요. 그래서 심었다기보다 동그라미를 그리면 나무니까. 그래서 뭐 다른 아파트에 한 3배 정도 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로 꼽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나무 때문이라도 저는 헐면 안 될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몇 가지 형태, 그다음에 그 환경, 그다음에 이 자연 환경, 그다음에 그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들어가야. 자, 아무튼 이제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설계로 일약 건축계에 이제 이름을 떨치시고 조금 후부터 그 뜻이 맞는 건축가분들하고 4.3 그룹이라고 하는 걸 만드셨죠? 그게 왜 4.3이에요? 4월 3일 날 만나서 누구가 주축입니까? 주축이라고 따로 없고요. 그때 이제 40대, 제가 이제 40대고 30대 건축가 한 반반 됐나요? 그래서
우연히 뭐 아름아름해서 이렇게 예. 모이기 시작했는데 예. 가장 그 의도하는 그거였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예, 뭘 우리 고민이 뭐고. 뭘 추구하셨어요? 아니 그 전까지는 전부 다 혼자서만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뭐 기껏해야 무슨 이렇게 노는 데서는 만나지만 이 생각을 나누는 데는 절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때 89년인데 일본에 전시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하고 한 2명이 처음으로 한국 건축을 일본에 전시를 하는데 그때 일본을 드나들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일본 사람들은 그룹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예. 뭐 어느 책에 소개된 거 보니까 뭐 몇백 개가 있는데 그 계속 이합 집산이에요. 이렇게 모였다가 좀 이따 몇 년 있다 또 이렇게 모이고. 우리도 하나 만들자. 예, 그래서 우리도 좀 얘기 좀 이 사람들 하는 이유가 있을 거다. 우리도 그냥 혼자서 끙끙거리지 말고 좀 얘기 좀 하자 하는 게 이제 사상그룹의 출발이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이제 매달 한 번씩 원래로 모여서 나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집을 지금 설계하고 있다. 그리고 고민은 뭐고 뭐 이런 거 설명을 돌아가면서 하도록 예. 그걸 한 3년 했죠. 하고 또 이제 조금 맞으면 그다 1년에 한 번씩은 여행을 간다. 예. 한 달 동안을. 근데 왜냐하면 그때가 저게 뭐죠? 우리나라가 여행 자유화가 됐을 해외 때 여행 자유화 될 때니까. 우리는 뭐 그동안 못 나갔으니까. 네. 그래서 외국의 건축 걸작들도 그걸 이제 공부를 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특히 옛날 걸 우리가 직접 본 적도 없고 그러는 게 그걸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아마 그때 그거 할 때 제가 제일 먼저 첫 번째 가이드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예. 아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가서 보는 거죠. 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 모여 계신 분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분들보다 공공건축을 좀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 모여 계신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죠? 네, 그렇죠. 아무튼 근데 공공건축이 지금 좀 약간 좀 잘못 왜곡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공건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하긴 물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건축 자체가 공공성이 강해야 되니까. 아무리 개인 땅에 개인 돈으로 지어도 그 자체는 공공성이 예, 그렇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게 토지에 대한 개념이 그게 없기 때문에 요새 네. 뭐 많이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서 토지를 전부 다 자기가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이 약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얘기 좀 더 하고 우리가 왜 이 집을 이렇게 짓는가를 서로 얘기하다 보면 그런 가치관들이 드러나지 않겠냐. 그래서 한 2, 3년 그런 워크숍을 계속 하고요. 여행 가고. 그렇게 해서 좀 만났는데 뭐 그게 무슨 대단한 이런 어떤 이념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서로 이렇게 생각의 공유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나요? 근데 그거는 하려면 조금 좀 더 일찍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이미 벌써 40대, 30대 다 머리가 큰 사람들이 쉽게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래도 하여튼 그게 의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시도한 것은 큰 그때 변화죠. 변하고 스스로 그때서부터 이제 자꾸만 전시회도 하고 뭐 자꾸만 남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공개주고 이렇게 해야 그게 공공적이 되니까 그 작업을 이제 한 거죠. 특히 뭐 우리 선생님께서도 공공건축 많이 설계도 하고 하셨는데 아마 모든 건축은 공공성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만 특히나 국공유지에 정부 돈을 써서 짓게 되는 공공시설물. 그건 당연히 그런 거죠. 그걸로서의 공공건축은 제1번으로 추구해야 할 게 뭡니까? 제가 모두란 말을 많이 써요. 모두. 모두. 그러니까 모두라는 게 좀 애매하죠. 애매하긴 한데 적당한 말이 없어서 그러니까 모두라는 거는 전부 다란 얘기가 아니라 어떤 그 공간에 전부 다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이 보면 요새 뭐 그런 말을 우리말로는 안 만드는데 그 어포더블이라는 말을 서양 사람들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한테 어떤 걸 줬는데 그 사람이 쓸 수 없는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불필요하죠. 예, 그 사람이 잘 쓸 수 있는 집을 하는 것을 그런 의미할 때 어포더블이라는 말이 쓰거든요. 근데 그런 거가 좀 확대되면 모두라는 건 전부 다가 아니라 제대로 그거를 쓰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목적에 맞춰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게 가치가 살아나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두란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장애인들도 포함해서. 그렇죠. 근데 장애인을 위한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네. 장애인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표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두란 말을 그런 말을 제가 가끔 쓰는데 네. 뭐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되죠. 네. 어려서부터 건축가가 되고 싶으셨어요? 쏙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 그럼요. 당시에 뭐 건축이라는 것이 그게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이제 이 집안에 아버님이 이 설계를 하시니까 아버님은 기계 엔지니어셔요. 기계 엔지니어. 그래서 기계 공장 같은 걸 지으시는. 공장 설계하시는 분. 네, 공장 집도 짓고 공장 안에 있는 그 기능들도 전부 설계하시는데 늘 본 게 그거죠. 뭐 그 설계 도면 그리시는 거. 그리고 제도판이 항상 집안에 거실에 있으니까 거기가 이제 놀이터가 됐었고 그 영향은 좀 있었을 거고요. 흥미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국내외를 막론하고 선배 건축가들 가운데 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그럴까? 뭐 좀 따라 배우고 싶은 스승이랄까? 누구를 좀. 글쎄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지금 별로 그렇게 많이 누구를 롤모델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런 거는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는 국전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미술대전을 맞아요. 줄여서 국전. 그중에 그 국전의 건축 부문이 있었는데 2학년 때부터 계속 그걸 응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떨어지죠. 3학년 때도 또 떨어졌는데 그때 3학년 때 전시회를 가고 그때 저 경복궁 안에서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 경복궁 안에 미술관에서 했는데 굉장히 전혀 못 보던 여태까지 못 보던 이제 이 설계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 있는 한국 교포예요. 그래서 이분이 미술관 설계를 했는데 뭐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 이제 알아봤는데 그분이 지금은 누구냐면 저기 힐튼 호텔을 설계한 김정성 선생이에요. 그분이 그때 이제 IIT 미국의 일리노이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미스 반데로에라고 하는 세계 3대 거장 건축가 그 사무실에 근무도 했고 그 제자죠. 완전히 이런 근대 오피스 건물에 그 오피스 건물에 아주 대가 그쪽 계열인데. 그분 그림 이건 전혀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한 그런 듣도 보도 못하던. 그래서 그분 그때 관심을 좀 가졌죠. 그래서 나중에 뭐 후에 만나서 조금 한 1, 2년 같이 좀 배우기도 하긴 했는데 그게 첫 경험이었을 거예요. 어떤 이렇게 다른 세상이 있구나 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게 63년 그 무렵이니까. 대학생 때. 자, 선생님께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볼 게 몇 년 전부터 하고 계신 소록도 프로젝트인데요. 소록도라면은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일제시대부터 그 한센병 걸린 사람들 강제로 격리시켜가지고 뭐 그냥 강제 이주시켜서 거기다 가둬놨던 곳 아닙니까? 수용소죠. 그러다가 이제 뭐 병원도 조금 생기고 뭐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라는 걸 아는데 어떠다가 소록도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어떻게 보면 참 우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필연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건데요. 누군가 하여튼 그 정부 쪽에 일을 하시는 분이 소록도 안에 옛날 일제 강점기에 지은 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폐교가 됐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좀 손을 정리를 해서 문화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흥미 있어서 같이 쫓아갔는데 소록도 안 가보셨죠? 아니요, 한 번 가봤습니다. 거기 들어갈 때부터 입구에서부터 소록도 병원이라고. 그 섬 전체가 병원이에요, 그냥. 맞아요. 소록도 따로 있고 소록도 병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소록도 병원입니다. 아니 소록도 병원 그러면 그 전체가 병원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환자들이 좀 더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좀 그 병동에서 생활하는 그래서 소록도 병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아니죠. 거의 대부분은 다 마을에 들어서 사는 거예요. 소록도 안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9개나. 그렇죠.
그걸 보고 근데 그 전에는 뭐 나중에 읽어보니까 그 말이 있긴 있는데 그게 많이 부각이 안 됐어요. 그냥 소록도 병원. 그래서 그때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 아니 마을에 사람이 좀 살고 있는데 예. 무슨 병원이냐? 병원이가 학교를 고쳐서 뭐 한다 말이야. 다시 이거 보자. 우리가 연구 좀 조사를 좀 해야 되겠다고 하고 제가 그러면 이 리서치를 좀 하겠다. 그 대신에 그걸 먼저 한 다음에 거기 뭐 미술관을 하든지 그다음 그렇게 해서 그걸 이 민간 기업에다가 좀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 이제 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흥미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뭐 미술관 짓는다 그러면 몰라도 그 리서치 한다니까. 그래서 그게 한 2년 걸려서 아무것도 안 되고 거기 주최하는 쪽에서도 이제 그만두고. 예. 제가 이제 흥미가 생긴 거예요. 이 소록도가 뭐냐. 혼자서.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대학원생들하고 연구소가 따로 있으니까 그걸 이제 가기 시작했죠. 그냥 매달 가는 거예요. 가서 할 일 없어도 그냥 물어보고 뭐 여기저기 해서. 그래서 마침 그 원장님이 잘 주선을 해줘서 여기 구경도 좀 하고 그랬는데 그 마을이 9개인데 그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거는 이제 100년이 된 마을이죠. 100년 전에 세워진 마을. 근데 점점 주민수가 줄어들고 예. 빈집이 많아지고 예,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9개 마을 중에 2개는 이미 두 마을은 완전히 소개돼 있고 아무도 사람도 안 살고요. 폐허가 돼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마을이 하나도 지금 안 사는 마을이에요. 이게 완전 폐허가 된 폐허가 된 마을입니다. 근데 이게 다 100년 전 건물이에요. 예. 마치 무슨 뭐죠?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초식 동물이 살다가 이제 죽으면 이게 그 다리에 이렇게 막 있다. 뼈만 남는 그런 형상이죠. 그래서요. 네, 그래서 야, 이런 거 이거는 그래도 좀 많이 좀 남아있는 골격이 남아있는 집이에요. 근데 대부분 막 저렇게 내려앉고 또 비가 오면 거기 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뭘 하시는 거예요 여기 가서? 그래서 여기에 마을이 100년 동안 있었다. 마을이 있었다는 건 사람들이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디가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살았다는 기록은 어딘데? 없어요, 그거는. 여기 환자들에 대한 기록은 있어도 이 사람들의 생활 기록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건 정말 큰일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환자 수가 한 500명밖에 안 남아 있는데 나이가 좀 80이 거의 넘었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세상을 떠나.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 소록도에 사람이 살았다는 어떤 흔적도 없죠. 시간과 공간이 한꺼번에 없어지는 거죠.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한꺼번에 없어져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대학원생들하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할 수 있는 만큼 해봐.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거예요. 건물을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더 넘어지지 않게. 건물을 그냥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보존이죠. 보존.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물은 이제 위에 지붕이 이제 다 나갔잖아요. 네. 비가 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거는 이제 많이 보수한 후의 상태인데 나무가 그냥 이렇게 앙콜라타고 똑같아요. 나무가 이렇게 집하고 엉켜서 점점 더 상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극심한 거를 좀 제거하고 나무 좀 잘라주고. 네, 나무 잘라주고 이제 그래서 이건 다시 쓸 건 아니니까 이 건물을 쓰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허물어져가는 건물 그나마 좀 덜 허물어지게 이렇게 비계 같은 걸로 세워놓는 것. 이것의 의미가 뭡니까? 보존이죠. 이걸 보존해서 뭘 하게 해요? 아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무도 그건 지금 일단은 지켜놔야 되겠다.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지금 허물을 무슨 결정할 수 있는 그것도 없잖아요. 현재 아무것도 소용도 없는데. 네. 그렇죠. 마을 관리도 지금 관리비도 안 나오는데 그렇죠. 왜 그걸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결정을 지금 못한다면 지금 유보를 시키자. 일단은 좀 유보를 하자. 덜 허물어지게 놔두고. 그러면서 선생님은 어떤 구상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장차 이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뭐 저는 조금은 있지만 그래도 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있는 거가 거기 사람이 살았던 거고 다시 또 한센병 환자 생겨서 들어올 건 아니거든요. 없죠. 이제 그런 한센병은 완전히 치유된 병이니까. 끝난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죠. 이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한센병 그가 많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에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근데 이미 다 없어졌어요. 이제 다 없어졌고 거의 아마 소록도가 거의 마지막일 거고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때 일본이나 대만이나 다른 나라도 그 생각까지는 못 간 거죠. 그냥
하면 다 깨끗하게 없애고 그냥 이렇게 한 거지만 우리는 뭔가 남아있다. 늦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이제 궁리하자는 거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화 요적이죠. 그러네요. 근데 이 안에 문화재청 예산을 받는 지원받는 게 12개나 돼요. 이 소록도 그 섬 안에. 안에? 그러니까 일본 신사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학교거든. 예. 그건 관리를 해요. 그 문화재로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 사람들의 환자와 주민들이 살았던 집은 그건 없어요. 방치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사실은 참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나도 잘 모르지만 다들 잘 알겠습니다. 모르니까 네. 그거를 당분간 유보하자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거 혼자서 지금 벌써 7년째 이렇게 쭉 끌어가고 계신데 그래도 좀 주변에 요즘은 좀 함께 많이 좀 뭐 도와주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서요. 제가 일부러 그냥 갈 때마다 한두 번씩 계속 같이 가니까 이게 좀 늘어났어요. 이제 숫자가 늘어나서 지금은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가지는데 결국은 이게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도 들고 그래야죠. 또 문화재청이 해야 된다고 나서야죠. 생각했는데 문화재청은 또 이런 거 하기에는 또 없나 봐요. 그러니까 용도에 닿는 것처럼 가치가 있는 어떤 거를 하는 건 되는데 이건 굉장히 애매한 거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건 저겁니다. 지금 그 독일이 나치 2차 대전 끝나고 소위 말하는 그 파시즘 또 홀로코스트 이런 것들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아직 연구하고 지금도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건 사실은 좀 네거티브한 부분이거든요. 국가 폭력의 흔적이죠. 흔적이기도 하고 누구든지 섬찟하죠. 기분 좀 안 좋죠. 저도 뭐 처음 갔을 때는 좀 그랬는데. 그러나 그럴수록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지켜야죠. 조금 더 좀 신중하게 이제 볼 때가 전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선일도나 이런 거 하면서 뭐 옛날 거 이런 건 했지만 이건 또 다른 케이스의 그런 어떤 건축을 보는 알겠습니다. 관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뭐 인터뷰의 시작과 끝이 이렇게 일관되네요. 건축하면 뭔가를 깔아뭉개고 새롭게 휘황찬란한 걸 짓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닐 수 있다. 그걸 포함해서 뭐 그걸 포함해서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책 낸 게 그 건축가 풍화. 근데 그렇죠. 내용은 폐기에 대한 겁니다. 버리는 것. 그래서 한 10년 동안은 이것도 거기에 관련된 주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버리는 거가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단어다. 맞아요. 그냥 우리 폐기 그러면 폐기물 이렇게 생각해서 쉽게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버리는 거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버리면 안 썼고 또 그게 또 다른 데를 오염하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든 다시 재생산되거나 재활용될 수 있도록 이제 머리를 써야 되는 더구나 이제 코로나 19 그 전부터 있었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아마 맞습니다. 저거 될 겁니다. 자, 오래된 것 그리고 버려지는 것 그 속에서 우리가 삶의 자세를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 우리 조성은 선생님이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있습니다. 귀한 시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뭐 공공건축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말이 잘못됐다. 건축은 모두가 공공성이 있다. 네,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내 땅이라고 내 돈으로 마음대로 하는 이런 것만 좀 없어져도 우리 서울의 모습, 한국의 모습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